안녕하세요. 무작정 만들어보는 시리즈 강의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도서 구입 홈페이지를 웹으로 한번 구현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총 9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 기술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따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뭘 만들죠? 네. 제가 앞에서 이제 도서 구입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만들 사이트입니다. 제목은 이제 쉽게 도서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메뉴를 보니까 도서 검색 메뉴, 구입 목록 두 개의 메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서 검색 메뉴에서는 이제 검색창에 책 제목이나 지은이를 넣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검색 결과는 이제 네이버의 검색에서 이제 API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검색 결과를 이제 네이버 창에서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검색한 책을 구입 목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면 이제 몇 권을 구입할지 물어보고요. 제가 만약에 5권을 구입하겠다. 자, 확인을 누르면 네,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구입 목록 이제 사이트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제가 방금 추가한 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저자, 출판사, 단가, 수량, 그다음에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을 이제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한 권을 했던 거를 이렇게 3권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잠시 뒤에 이제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책도 하나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자, 행복의 지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를 하고요. 10권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이제 구입 목록 사이트에서 다시 이제 제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구입 요청 목록을 만들고 나서 이거를 에듀파일에 이제 업로드하기 위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K 에듀파일 업로드용 파일 메뉴를 누르면요. 잠시 뒤에 엑셀 다운로드가 이제 뜹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열고 확인을 해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엑셀로 이제 품위할 수 있도록 이제 규격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엑셀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것을 한번 저희가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업로드용 파일 메뉴를 눌러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저장한 파일은 이제 저희 다운로드 파일에서 폴더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파일을 한번 에듀 파일에 업로드해서 품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 에듀 파일 화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품위하실 때 여기 행 추가 이용하시고 여기에 내용에 이제 책 제목 적고 이제 수량, 예상 단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적어 주셔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요. 자, 저희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제 이거를 엑셀 파일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콘 보시면 이제 파일 올리기랑 내리기가 있는데, 자, 파일 올리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엑셀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서식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열기를 누르고요. 네,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그 엑셀 서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내용, 규격, 수량, 예상 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아까 저희가 그 사이트에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자, 아까 다운로드 했던 download.xlxx 요거를 열어 보시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따로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네, 그 홈페이지에서 책을 고르기만 하면 이제 선생님께서 따로 옮겨 적으실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품위가 되도록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만들기 앞서서 인터넷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주제를 웹이 뭘까요? 라고 달았는데요. 웹이 뭘까요? 네, 선생님들 지금 네이버 화면을 보고 계시죠? 네, 이게 바로 웹입니다. 저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쓰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웹이 되겠는데요.
물론 인터넷에서는 이제 범위가 더 넓은 이제 많은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저희 인터넷 흔히 보는 웹을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들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쉽게 도서 구입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 거고요. 메뉴는 도서 검색과 구입 목록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검색 메뉴에서는 이제 책 제목이나 지은이를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이제 연동을 시켜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요. 검색 결과를 이제 네이버에서 다시 보게 하거나 아니면 구입 목록을 추가하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구입 목록 메뉴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추가하신 이제 구입 목록 책들을 이제 목록을 보고요. 수량을 변경하거나 삭제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에듀 파일로 올릴 수 있는 엑셀 파일까지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 웹으로 만드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책은 이제 인기가 많은 이제 언어들이 있죠. 네,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정말 박강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굳이 웹을 해보느냐? 네, 뭐 경험이죠. 네, 경험.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해보는 건데요. 굳이 이제 장점을 따지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웹은 친숙하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인터넷을 거의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익숙하다는 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꽤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생활의 이제 모든 것이 요즘 인터넷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사물에도 인터넷이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세탁기 같은 것도 이제 조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쓸모가 이제 많이 있는 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터넷은 이제 PC에서도 작동을 하고 태블릿 작동하고요. 휴대폰, 아이폰, 안드로이드 상관이 없죠. 네, 기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개발을 해놓으면 어떤 기계든지 간에 똑같이 작동을 거의 보장을 한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드로이드용 어플은 애플 아이폰에서 돌아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만들면 표준을 잘 지켜서 만들면 어느 기기에서나 다 작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었던 것도 이제는 이제 가능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 웹이라는 게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엑셀로 할 때 더 빠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지금 만드는 홈페이지도 만약 선생님 혼자서 쓰시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사실 그냥 엑셀로 그냥 빨리 하고 말지 이거를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굳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뭔가 대량의 사용자가 있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너무 오래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만들면 이제 약간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일회용 업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네,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버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올려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돈을 들이면 서버 관리를 크게 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이트 이제 코드도 계속 유지 보수 고쳐야 되고 뭐 서버도 계속 봐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게 은근히 많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개인정보랑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뭐 웹사이트 해킹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사이트 해킹이 되면 네, 로그인하지 않고도 로그인한 것처럼 막 작동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빼올 수도 있고 자, 이런 이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런 취약점이 생겨서 이제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보안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보안이 뚫렸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대단히 이제 법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카드사에서 있었던 그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고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처벌 조항이 매우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대단히 좀 껄끄러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서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24시간 켜져 있는 그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항상 접속이 돼야 되니까요. 서버를 이제 굳이 이제 집에 두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집에 두지 않고 이제 서버를 이제 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이제 월 정액이나 아니면 연 단위로 이제 돈을 내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하면 유지 관리의 어려움은 줄어들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간다는 점. 네. 그래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연수의 목적은 뭔가 이거의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네,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경험해보는 수준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진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서버고 오른쪽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생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버가 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버 컴퓨터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이런 홈페이지들의 이제 소스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소스들을 처리하는 이제 처리하고 인터넷 서비스 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게 다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제 이런 대형 서버 PC가 이제 서버가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컴퓨터도 충분히 서버가 될 수 있고요. 휴대폰도 이제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분은 하는 역할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직접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노트북이나 PC 아니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제 하시겠죠. 그러면 그 단말기가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버에는 이제 뭐 많은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제 아파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엔진엑스라고 하는 이제 서버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구동이 되고요. 자,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씁니다. 네, 친숙한 아이콘들이죠.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엣지, 뭐 사파리. 요즘 많이 쓰시는 이제 웨일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브라우저들이잖아요. 이 브라우저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익스플로러가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쓰지 않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걸로 만들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연수에서는 일단 아파치 웹서버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언어가 이제 HTM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HTML을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 가져온 책 정보를 저장해야 될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MySQL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ySQL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려면 이제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데요. 중간에 있는 이제 PHP라고 하는 이제 서버용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언제 다 하냐고요? 네. 내용이 대단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연수에서는 네, 이런 것이 있다. 그냥 저희가 소개하는 정도만 할 거고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네, 봐주시면